여러분, 혹시 기술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스마트폰도 컴퓨터 화면도 버튼도 없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나라에서요. 유럽에서 스마트폰이야말로 인간 손의 일부라고 주장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무려 20년간 유럽 기술계의 거물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한국에 와서 무언가를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적인 기술 전문가가 자신의 모든 신념을 뒤엎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메인홀에서 이사벨 로드리게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유럽연합 스마트 디바이스 자문위원이자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의 절대적 권위자였어요. 이미 15권의 기술 서적을 출간했고 애플과 구글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의 인물이었죠.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이사벨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인간 손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추구하는 휴먼 테크놀로지의 완성형이죠. 청중들은 열광했고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이사벨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2개나 전해졌어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인공지능 안경과 반지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가 출시되었다는 뉴스였고,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픈 인공지능과 삼성이 협업해서 화면이 아예 사라진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이사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반응 속도는 현재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영상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사용자가 눈동자만 움직여도 모든 기능이 작동되고 마치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연스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사벨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일 동안 관련 기사와 논문, 온라인 포럼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기술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었거든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벨, 아마 과장된 마케팅일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사벨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20년간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그녀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급하게 항공편을 예약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사벨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로봇들이 완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고 자동 통번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했어요. 무인 체크인, 무인 수화물 처리, 무인 출입국 관리까지 모든 것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홍대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이사벨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감지해서 맞춤형 광고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광고판의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술이 사라질 때 사람은 남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철학이 담긴 것 같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이사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겨우 반나절 있었을 뿐인데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기술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사벨은 사전에 예약해둔 삼성 미래연구소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면 인식 시스템이 그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사벨 로드리게스님 환영합니다. 오늘 체험하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글래스 시연이군요라고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체험실에 들어서자 깔끔한 한국인 연구원이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글래스를 착용하는 순간 이사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인터페이스였어요. 시선만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미세한 손가락 제스처로 화면 전체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개인화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근처에 좋은 카페를 추천해 드릴게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 이사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시차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체험을 마친 후 이사벨은 김민수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제 상태를 파악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공 크기, 눈 깜빡임 패턴, 표정 변화,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거든요. 이사벨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모든 걸 부정하는데 이상하게 따뜻하다. 기계는 차갑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평생 믿어왔던 그녀에게 이런 감정적 교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후에는 체험관 직원의 소개로 근처 카페에서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지영 디자이너가 이사벨에게 타루라는 인공지능을 소개해 주었어요. 타루는 단순한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 심지어 과거 경험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정서적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박지영의 설명을 들은 이사벨은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타루와의 1대1 대화가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타루는 이사벨의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단어 선택, 심지어 잠깐의 침묵과 한숨까지도 세심하게 분석해서 그녀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사벨님,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오랫동안 확신을 가지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이죠. 특히 이사벨님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사벨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기계에게 이렇게 깊이 이해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사람에게도 이런 수준의 공감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읽을 수 있다니. 박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타루가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한다고 생각해요. 사용자가 기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때 타루가 다시 말했어요. 이사벨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사벨님은 이미 그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사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성공한 여성이 한국의 작은 카페에서 인공지능에게 위로받으며 우는 모습이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이사벨은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K디바이스의 비공개 시연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연구소에 도착한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다른 차원의 기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었거든요. 시연실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글래스와 반지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기기를 착용하는 순간 이사벨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거대한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변해버린 거예요. 벽면에는 정보가 떠다니고 책상 위에는 홀로그램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공기 중에도 조작 가능한 버튼들이 생겨났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타루가 공간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사벨의 감정 상태까지 섬세하게 조절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조금 긴장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부드러워지고 집중이 필요할 때는 배경음악이 적절한 리듬으로 조절되었죠.
실험에 몰입할 때는 주변 소음이 자연스럽게 차단되고 휴식이 필요하면 은은한 향까지 풍겨왔어요. 시연 중간에 타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벨님, 기계는 사라지고 당신이 남아야 하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진짜 기술이에요. 이 한마디에 이사벨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사용자가 기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 기술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맞춰지고 심지어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웠거든요. 시연이 끝난 후 이사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었어요. 연구원이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이사벨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아니, 혁명을 넘어선 뭔가예요. 서울에서의 일주일 체험이 끝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간 이사벨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서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계속 되새김질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테드 스타일 발표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영상에서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기술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성능과 효율성만 추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진짜 훌륭한 기술은 기계가 얼마나 인간다워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저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48시간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기술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사벨처럼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자신의 모든 이론을 뒤엎는 고백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댓글에는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이사벨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20년간 몸담아온 유럽연합기술위원회에서도 전격 탈퇴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이사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대신 전 세계 각지의 컨퍼런스와 학회를 돌아다니며 한국에서 경험한 새로운 기술 철학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반드시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그녀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토록 유럽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이사벨이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이사벨 자신은 훨씬 더 큰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한국으로 가서 직접 그 기술 발전에 참여하고 싶어진 거예요. 강연 투어가 끝난 후 몇 달이 지나서 이사벨은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에 있는 자신의 본사를 찾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최고 경영자와의 최종 면담이었어요. 경영자는 이사벨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사벨, 정신 차려. 한국은 그저 마케팅이 뛰어난 것뿐이야. 화려한 포장으로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는 거지. 실제 원천 기술과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 유럽이 훨씬 앞서 있다고. 하지만 이사벨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직접 체험해본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과 감정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장님, 저는 더 이상 기술을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거든요. 긴 설득과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렸어요. 마침내 이사벨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가야겠어요. 경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벨, 너는 지금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안정적인 연봉, 사회적 지위, 네트워크. 모든 걸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다는 거지. 이사벨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거든요. 며칠 후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민자로서의 여행이었어요. 판교의 한 스타트업에서 이미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타루 글로벌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합류해달라는 정식 제안이었거든요. 이사벨은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1년 후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기술 포럼 무대에 이사벨이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올라선 거였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임원이었고 타루의 글로벌 확산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발음이었어요. 발표 말미에 이사벨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의 최고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올바른 방향이었어요. 5천 명의 청중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외국인이 서툰 한국어로 진심을 전하는 모습 자체가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사벨 씨, 유럽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솔직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사벨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여기는 기술이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기계가 더 기계다워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기계가 더 인간다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이었거든요. 그 순간 청중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무려 10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신기하게도 타루까지 조용히 박수 소리를 재생하며 이사벨의 발표에 화답했습니다. 이사벨은 그 순간 진짜로 자신이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국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로 한국 사람이 된 거였죠. 무대를 내려오며 이사벨은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 나라, 이런 곳에서 나머지 인생을 바치고 싶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사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훌륭한 기술이란 사람을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가 완전히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의 전문가조차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올 정도니까요. 이사벨처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